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시장을 한참 시끄럽게 하고 있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즉 이 관세 전쟁에서 이 연예 매니지먼트, 연예 기획사 쪽은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M 쪽에서 지금 나름대로 한 4세대 정도로 불리는 걸그룹인 아스파가 뭐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스파가 나름대로 열심히 SM 중에서는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또 작년 하반기에 싱글 앨범도 내고 있고 또 미니 앨범도 같이 내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민호도 또 그 혼자서 싱글로 이제 데뷔를 다시 또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린이나 이런 그 뒤에 다음 세대의 이런 아티스트들도 신곡을 발표하고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올해 2025년 1분기 들어서 이 아스파가 뭐 월드 투어에 나섰는데요. 이게 월드 투어를 한번 나서게 되면 말 그대로 꽤 큰 수익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 콘서트만으로도 꽤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민호도 그렇고 요번에 일본에서 이제 민호가 나름대로 또 혼자서 싱글 무대를 가졌는데 여기서 또 나름대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신곡 발표와 이런 그러니까 이 걸그룹이나 또 이제 민호 같이 이제 그 보이그룹을 활동하다가 싱글로 혼자서 이제 다시 또 재데뷔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관련된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소속 아티스트를 보게 되면 엑소도 있고 레드벨벳도 있고 SM이 뭐 나름대로 이제 거의 1세대 연예기획사다 보니까 이제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도 있고요. 그 샤이니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NCT나 웨이브, 그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는 그 4세대 걸그룹에서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난번에 SM이 카카오에 인수된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24년, 25년에서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지, 특히 이제 이수만 회장에 의존하는 그런 이 퍼블리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레이블들을 한꺼번에 육성을 하는 그 다른 이제 경쟁 그 엔터테인먼트사와 비슷한 구조를 갖게 했죠. 그것 때문에도 이 SM이 예전에 그 이수만 회장이 있을 때보다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을 보면 그 공연 영상이나 컨텐츠 제작 등에 한 37%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또 매니지먼트하고 음원 발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전체 매출액의 91%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까지 지금 누적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 7,161억으로 예년과 큰 차이 없는데요. 다만 그 이게 영업이익이나 그 분기 순이익 이런 면에서는 예년보다는 좀 수익성은 많이 좀 나빠진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송 비용 같은 것도 나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제 금융 수익 같은 경우도 금융 기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해서 자, 그리고 지금 이쪽이 이제 최대주 SM은 최대주가 카카오로 바뀌었습니다. 그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최대주 역할을 하고 있고, 하이브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한 50% 정도, 반 정도가 이 주식이고, 그 특수관계인들하고 뭐 이렇게 이런 5% 이상 주주를 빼면 소액주주는 뭐 39.6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요번에 그 2월 24일 날 SM의 5세대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대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그 에스파의 월드 투어 때문에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5세대 걸그룹인 핫스타츠의 대비로 이 마케팅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과연 에스파의 수익 부분을 어느 정도 깎아 먹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오랜만에 그 5세대 걸그룹이 새로 런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꽤 상당히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에스파의 이런 활동에 비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느는 1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실적이 그 순이익률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그렇게 낮아진 이유가 그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예전에 비용이 나왔거나 했던 부분들을 그 작년에 대부분 다 떨고 올해 분기는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SM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편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2월 24일 날 신인 걸그룹인 핫스타츠가 나오면서 시장 내에 이런 걸그룹끼리의 경쟁, 이게 이제 SM하고 하이브하고 그다음에 YG 원터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걸그룹 5세대 걸그룹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물론 이제 하이브는 좀 일찍 나왔죠. 뉴진스는 이제 하이브를 곁을 떠나서 아예 그냥 별도의 프로덕션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5세대 걸그룹인 핫스타츠와 이런 다른 여타 걸그룹들과의 경쟁,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관전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해 2025년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도 이 일반 수출용은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그런 관세에서 한 발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면서 나름대로 좀 실적에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SM의 신인 걸그룹, 5세대 신인 걸그룹이라는데 핫스타츠의 2월 24일 날 이 새로 이제 사회에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 SM의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을,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1분기 때는 핫스타츠의 이 얼굴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이제 수익성을 회복할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SM이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이제 매도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M에서 이러한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는 시장의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또 기관 투자가 팔겠다고 돌아왔을 때 외국인 투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왔으면 이 기관 물량을 이 외국인 투자들이 받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지금 6만 원대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거의 8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달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24년 3분기까지 실적 기준으로 적정가 한 9만 5천 원 정도 평가되고 있어서 현재 주가 급등은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이 신인 걸그룹이 나와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이렇게 나가고 나서 2분기 때 자기들 이름을, 핫스타츠라는 이름을 제대로만 잘 홍보하고 그러면 이 SM 같은 경우는 이런 걸그룹 계보를 잇는 그런 아티스트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타격이 좀 꽤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금 SM 같은 경우는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될 만한 그런 타이밍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